(9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오늘 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승기 집에 가는 길입니다.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보라색 한복을 꺼내 들었어요. 승기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색이었거든요. 이 옷을 입으면 항상 승기가 우리 엄마가 가장 세상에서 이쁘다고 했거든요.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창밖엔 봄바람이 불고 마당에는 제가 기른 꽃들이 한창이에요. 장식장 앞에 멈춰 서서 사진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져요. 승기가 석사학위를 받을 때 찍은 사진이 여기 있네요. 그날이 우리 가족 마지막으로 다 같이 찍은 사진이었네요. 시간이 참 빠르기도 하지요. 안녕하세요. 지혜 그리고 행복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깊고도 복잡한 인연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지만 자식은 때로 그 사랑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기도 하지요. 오늘은 아들 가족을 뒷바라지가 끝없는 이순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시간을 이겨 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가방을 싸야겠어요. 설날하고 추석 때마다 손주들 주려고 모아둔 돈 봉투도 있어요. 편지도 썼는데 읽거나 줄까 모르겠네요. 준이랑 미나가 많이 컸겠지요? 할머니를 알아나 볼까요? 승기 엄마, 서울 가신다면서요? 옆집 말순 씨가 부르는 소리에 밖을 내다봤어요. 네, 오늘 올라가요. 승기네가 초대했어요.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손주들도 보시고. 좋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지 모르겠네요. 시계를 보니 버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동안 김치 담그랴 밑반찬에 거기에 게장까지 하느랴 허리도 아프고 가방은 또 왜 이리 무거운지. 하지만 아들 며느리가 좋아할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문단속 잘하고 이제 진짜 가봐야겠어요. 승기야, 엄마가 간다. 정말 보고 싶구나. 뒤돌아보니 텃밭에 채소들이 한창 자라고 있어요. 돌아오면 캐서 이웃들이랑 나눠 먹어야겠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더니 피곤하네요. 버스 안에서 좀 쉬어야겠어요. 서울은 아직도 멀었네요.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고 있으니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승기가 전임 강사가 됐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벅찼는지 몰라요.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지요. 우리 아들이 전임 강사가 됐다고. 그렇게 기뻤어요. 서울로 이사 간다고 했을 때도 망설임 없이 따라 나섰어요. 며느리도 대학에서 일하고 승기도 바쁠 텐데 어린애들을 어떻게 둘이 키우겠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밥해서 아들 내외 출근시키고 손주들 유치원 데려다주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바쁘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준이랑 미나가 참 예뻤어요. 준이는 할머니 등에 업히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다 컸겠지요? 얼마나 컸을지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보면 더 많이 컸겠죠. 그러다 어느 날 승기가 갑자기 미국으로 유학한다고 하더라고요. 5년을 함께 산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어요. 엄마, 유학을 다녀와야 교수도 할 수 있어요. 엄마도 제가 교수 되는 게 꿈이셨잖아요. 더 늦기 전에 가기로 했어요. 또 이제 저희 가족끼리 살아보고도 싶고.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어요. 그래, 너희가 가족이지. 난 가족이 아니었나 봐. 그러면서 유학자금까지 요구하더라고요. 어차피 시골 땅은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기에 유학자금으로 보태기로 했지요. 그렇게 아들 가족은 떠났네요. 손주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보고 싶어도 참았어요. 전화라도 오겠지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이던 게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명절 때는 오겠지 했던 것도 점점 뜸해졌어요. 그래도 원망하진 않았어요. 잘 살기만 해다오. 공부 잘 마치고 교수만 되어 와라. 오직 그 마음뿐이었어요. 시골 땅 팔아서 유학 보냈을 때 순희 씨, 노후는 어쩔 거냐 며 동네 사람들이 말렸어요. 부모 땅 팔아 자식들 장사의 사업에 뒷바라지하다 망한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전 우리 승기를 믿었어요. 공부 잘해서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버스가 휴게소에 섰네요. 벌써 절반쯤 왔나 봐요. 약 먹을 시간이에요. 혈압약을 입에 넣으며 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손이 자꾸 떨려요. 9년 만에 보는 건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화장실 다녀와서 자리에 앉으니 더 마음이 무거워져요. 유학 다녀와서도 아들 승기만 인사하러 잠시 들렀지. 며느리 손주들은 얼굴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좀 어리둥절했지만 좋은 일이겠죠. 그래야만 할 텐데.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한숨만 나오네요. 서울이 이렇게 멀었던가요? 아파트 현관 앞에 서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이게 맞나? 문자로 받은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는데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네요. 문이 열리고 은영이가 서 있어요. 어머님, 잘 오셨어요. 은영이의 인사가 어쩐지 형식적으로 들려요. 그래도 애써 웃으며 들어섰지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요. 은영이가 아이들을 부르네요. 준아, 미나야, 할머니 오셨다. 대답이 없어요. 가슴이 아프지만 모른 척하고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많이 컸지? 네, 준이는 고등학생이고 미나는 중학생이에요. 은영이가 짧게 대답하고는 주방으로 가버리네요. 김치를 들고 주방으로 따라갔어요. 내가 김치도 담가왔어. 아, 저희는 배달시켜 먹어서요. 은영이의 말에 손에 든 김치통이 무안해졌어요. 그래도 승기가 좋아하던 건데. 은영이가 잠시 망설이다 김치통을 받아주네요. 엄마, 안방에서 승기가 나왔어요. 왔어요?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래, 잘 지냈니? 대답도 없이 소파에 앉아버리네요. 손주들은 거실 한켠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준아, 미나야, 이거 할머니가 주는 거야. 아이들이 잠깐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리네요. 나중에 주세요. 며느리가 봉투를 대신 받아가네요. 소파에 앉아 있으니 옛날 생각이 나요. 준이가 내 무릎에 앉아서 책 읽어달라고 조르던 때가 있었는데, 미나는 내 머리 빗겨주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동안 공부는 잘했니? 한참 만에 용기 내서 물어봤어요. 네. 짧은 대답에 더는 말이 나오질 않네요. 저녁상을 차리는데 식구들이 모여 앉아요. 은영이가 맛있게 드세요 하는데 목이 메어서 밥이 넘어가질 않아요. 그때 승기가 입을 열었어요. 이모님한테 연락 안 왔어요? 젓가락질을 멈췄어요. 응. 왜 갑자기 이모는? 식사 내내 마음이 무거워요. 9년 만에 만난 가족인데 왜 이렇게 낯선 걸까요? 저녁을 마치고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승기가 은영이를 보더니 말을 꺼내네요. 이모님이 아직 얘기 안 하셨나 보네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얘긴데? 저번에 전화가 왔는데 아무 소리 안 하던데. 은영이가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승기가 소파에 앉아 말을 이어가요. 엄마, 사업을 하려고 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골에 땅이 아직 좀 있잖아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질 않아요.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거.
그거 팔면 안 돼. 왜요? 어차피 나중에 제 몫으로 올 거잖아요. 승기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건 내가 먹고 살아야 해. 엄마, 전 지금 당장 필요해요. 아들 얼굴을 바라봤어요. 내 아들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더 아파요. 승기야, 미국 갈 때도 땅 팔아서 보냈잖아. 이젠 그게 다야. 그때는 투자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해서 성공하면 엄마도 더 잘해드릴 수 있다고요. 손을 부비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래서 날 부른 거구나. 승기는 아무 말도 안 해요. 9년 만에 이런 얘기 하자고. 승기가 조급하게 말하네요. 엄마,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에요? 전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 생각. 쓴 웃음이 나와요. 그동안 한 번이라도 내 생각해 준 적 있었니? 승기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저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박사 따고, 교수 되고. 말을 끊었어요. 그래. 넌 잘 살았지. 지금까지 뒷바라지 한 엄마는 뭐니? 자식이 도와달라는데 왜 이러세요? 승기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얼마 전에 학 과장님이 투자 제안을 하셨어요. 이거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른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그건 안 돼. 엄마, 승기가 소리를 질렀어요. 방에서 텔레비전 보던 아이들 소리가 멈춘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당장 답을 주세요. 내일 학 과장님 만나기로 했어요. 한숨만 나와요. 엄마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승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심장이 벌렁거려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은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네요. 방은 저기예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이게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지금까지 키운 승기가 맞나 믿을 수가 없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녘에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데 옆방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리네요. 여보, 어머니 이번엔 안 도와주시는 거 아니야? 좀 어떻게 좀 해봐. 은영이 목소리예요. 당신도 알잖아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 승기의 대답이 차갑게 들려와요. 자기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것도 생각해보고. 은영이가 조심스레 말하네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애들 교육도 힘든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땅 파시면 돈도 없으실 텐데 땅 팔고 여기 오시라고 하면 땅도 금세 파실 거야. 이제 와서 무슨 효도야. 땅만 주면 되는 거지. 자기도 일하러 나가야 하잖아. 집안일도 해주시고 좋잖아. 애들 밥도 챙겨주시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온몸을 애는 것 같아요.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알겠어. 눈물이 자꾸 흘러내려서 짐을 제대로 못 싸겠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하네요. 메모지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써내려갔어요. 승기야, 엄마는 간다.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구나. 그래도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넌 내 아들이니깐 다만 너무 슬프구나. 땅 문서는 이모님께 맡겨두마. 내가 정 필요하다면 가져가거라.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다. 이제 다시는 널 찾지 않을게. 잘 살아라. 봉투 하나를 더 꺼냈어요. 승기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내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사진 뒷면에 떨리는 마음으로 적었어요. 내 새끼 승기, 엄마가 널 이렇게 키웠는데. 어제 가져온 김치통이 창가에 덩그러니 놓여 있네요. 이제는 필요 없겠지요. 가만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승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환청이었나 봐요. 밖으로 나오니 아침 공기가 상쾌하네요. 어제보다 더 화창한 날씨예요.
이상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발걸음은 무겁지만 어딘가 후련한 기분이에요. 이제야 정말 알겠어요. 내 아들은 이미 오래전에 떠나보냈던 거였나 봐요. 아침 일찍 시골로 돌아오는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고 있으니 눈물이 나와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승기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아요. 이제 와서 무슨 효도야. 땅만 주면 되는 거지. 그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정을 무너뜨리고 말았네요. 버스가 시골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멀리 논에서 모내기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벌써 모내기철이 왔나.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어요. 아이고, 승기 엄마, 서울 다녀왔어요?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네, 다녀왔어요. 집 앞 텃밭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부터 나 혼자야. 현관문을 열었더니 적막한 집안이 절 맞이하네요. 방 한켠에 놓인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천천히 다가가서 사진을 하나씩 뒤집었어요. 이제 그만 보내줘야지. 장독대 옆으로 가서 김치독을 열어봤어요. 이제는 혼자 먹을 만큼만 담그면 되겠다. 평생 큰 독에 김치를 담그며 승기 생각했던 시간들.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마당의 화초들에 물을 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 꽃만 피우면 되는 거야. 옆집 말순 씨가 담장 너머로 부르시네요. 순희 씨,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어요. 반찬 좀 했어. 고개 들어 이웃을 바라보니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래요. 고마워요. 문득 깨달았어요. 내겐 아직 이웃이라는 가족이 있다는 걸. 방으로 들어와 농사일 준비를 했어요. 이제 나 먹을 만큼만 심으면 되지. 더는 서울로 보낼 반찬을 준비할 필요도, 손주들 용돈을 모을 필요도 없어요. 저녁에 말순 시내 다녀와서 달빛 아래 마당에 앉았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처음과는 다르게 들려요. 외로움이 아닌 새로운 시작 같아요. 휴대폰에서 벨소리가 울리는데 보지 않기로 했어요. 내일은 밭에 고추 모종도 심어야지. 이제는 나를 위한 농사예요. 아, 모내기철이구나. 마을 사람들 도와주러 가봐야겠다. 달빛이 참 밝네요. 오늘따라 별들도 많이 보여요. 이제는 김순희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오늘은 마을회관에서 풍물 연습하는 날이에요. 순희 씨, 장구 장단이 더 좋아졌어요. 이웃들이 칭찬해 주시니 부끄럽지만 기분이 좋아요. 아이고, 아직 멀었어요. 풍물패 연습이 끝나고 이웃들과 둘러앉아 이야기 나누는 게 요즘 제일 즐거운 일이에요. 순희 씨네 텃밭 상추는 왜 이리 잘 자라나? 비결이 뭐예요? 매일 아침 이야기해 주면서 키우니까 그렇죠. 이제는 내 얘기를 들어줄 식물들이 더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을 봤더니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어요. 발신인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미나가, 손녀가 보낸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심했어요. 요즘 들어 자꾸 할머니 생각이 나요. 방에 들어와 앉아서 천천히 편지를 읽어내려갔어요. 미나가 아버지와 크게 다퉜다네요. 내학 진학 문제로 갈등이 생겼는데 그때 문득 제 생각이 났다고. 아빠도 할머니한테 그러셨다면서요. 전 달라지고 싶어요. 깊은 숨이 나왔어요. 서랍을 열어 예전에 썼던 일기장을 꺼냈더니 그 사이에 손주들 어릴 때 사진이 끼워져 있네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넣었어요. 미나야, 너도 내 길을 가거라.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미나야, 할미는 잘 지내고 있다.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무나. 할미는 이제 매일 풍물도 치고 텃밭도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 재미나게 살고 있단다. 가끔 내 생각이 나면 보고 싶기도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두련다. 편지를 접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마당의 화초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어요. 이제는 서로의 자리에서 잘 살면 되는 거야. 마당에 나가 화초에 물을 주며 풍물 가락을 흥얼거렸어요. 내일은 마을 장터에 나가 제가 기른 채소들을 팔 예정이에요. 이제는 내가 벌어서 쓰는 재미도 알았네. 달빛이 참 밝네요. 이 달빛 아래서 농사 짓고 풍물 치고 이웃들과 이야기 나누며 사는 제 모습이 참 좋아요. 더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그저 김순이로 사는 이 시간이 행복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